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벤트가 참 많은 한 주죠. 그래서 시작 전부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각종 이벤트 속에 지수가 조금 시달리는 느낌을 받는 오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단 남북과 또 북미의 관계가 개선되는 그 출발점에 딱 섰고 그 결과 역시나 시장 생각대로 좀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은 오늘 크게 변동을 키워나가고 있죠.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자칫해서 오랫동안 물려있게 될까라는 걱정에 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냐 혹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치열한 매매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 경협주고요. 또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시장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지수 전략도 나눠볼 거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앵커의 올백 포트 수익률 굉장히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고점 확인하시면서 종목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박앵커의 올백. 그 도전의 결실이 조금 맺히고 있는 최근입니다. 제 표정이 좋은 건 당연히 제 포트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수익 나아지고 있네요. 6월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올려주셔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저의 이런 에너지를 함께 채워주시는 두 분이 있죠. 권홍석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저렇게 들떠 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죠. 지수도 1% 이상이나 밀리는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포트 수익이 좋아요. 기분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볼까요? 일단 박민영의 궁금주였던 삼화전기가 오늘장에 또 9% 급등입니다. 이 수익률이 24%에 육박하고 있네요. 와우, 좋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가 오늘장 6% 올라가주면서 수익률이 13%. 와우, 좋아요. SM이 아쉬워요. 오늘 1%대 하락을 기록하며 손실률이 한 6.9%인데 일단 비중 자체는 네 종목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그리고 배럴 같은 경우는 4% 상승하면서 수익률 6%. 제가 6월 시작할 때 그랬죠. 한 8% 정도 손실이었는데 6월에는 반드시 원금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저희가 웬만하면 금액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일단 원금까지 지금 18,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단숨에 한 6만 원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세 또 회복을 해서 원금 이상의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분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해요. 권 주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진머티리얼즈가 우리 포트에서 좀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좋아요. 박 차장님 말씀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 LNF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그간 저희 시간에 나왔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대다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의 CATL이 3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아무래도 국내 2차 전지주들도 들썩들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각에서는 그럼 이 CATL이 고꾸라지면 2차 전지주도 다 한 번씩 휘청일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이 중국 관련돼서 전기차 주도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중국에 대한 전기차 의무제 시행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고 또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 비중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0%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유럽, 그러니까 독일이 먼저 이제 전기차 관련된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 관련된 개발을 많이 투자하겠다. 2배 이상 거의 한 800조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의 전기차 시장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일진머티리얼즈는 뒤늦게 출발했죠.
거의 이제 2017년 9월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제 45,000원을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신고가 갱신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신고가만 갱신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 기간 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어요. 갖고 계신 보유자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사실 박 차장님과는 저희 포트에서 이 사마전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차장님이 말씀 주셨던 우리 수익으로 팔았었던 사마콘덴서도 오늘장 움직임 상당히 좋고요. MLCC 관련한 종목들의 탄력이 좋습니다. 사마전기 22% 수익인데 이제 수익 실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한 바이오파한테 한 5번?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무슨 종목이든 신고가 돌파하면 이제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내 그러면 주머니를 채우는 과정이. 지금 사마전기가 20% 수익 나는 과정 동안에 박앵커가 이 종목만 가지고 한 4번, 5번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그때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정말 이제 맛보기만 딱 맛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한테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거의 없습니다. 뭐 홍익인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식을 볼 때 이제 본인 위주로 보면 안 돼요. 주식은 뭐죠?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이 남도 이뻐하는 종목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뭐 바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자금도 많고 똑똑하고 분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 살 때도 사실 뭐 전에 콘덴서 이런 쪽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업황이 바뀌었나요? 전혀 바뀐 것도 없고 업황 계속 좋아지고 있고 물론 최근에 수급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이건 뭐 단기적인 이제 현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꺾여서 하락할 때 파는 게 저는 맞다. 내가 꼭지를 먹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내가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 거야.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팔게 되는데 사실 머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어깨까지 떨어진 다음에 파는 그게 정석이거든요. 근데요, 저희는 12시에만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날 아침에 막 급락하는데 막 팔고 와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팔았어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수익 날 때 좀 팔고 여러분들은 홀딩하세요.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이게 아침에 급락했다가 오후에도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급락했을 때 잘 팔았어. 이러다가 오후에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연님께서 박 차장님이 이제 막 짜증내시려고 한다고 채팅창에 올려주는데 저한테 짜증나신 거 아니시죠? 짜증난 건 아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올라갈 거를 놓치고 그다음에 손절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단타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고난 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데이 트레이딩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네. 증권회사 경력 13년이면 단타 얼마나 많이 쳐봤겠어요. 하루에 뭐 4바퀴 5바퀴도 돌려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보통 이제 종가까지 보기를 좀 권해드려요. 장중에는 뭐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죠.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장 끝나고 딱 이제 차트를 돌려보면 그 하루의 움직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 마치고 아니면 장 시작할 때쯤 뭐 그쯤으로 주식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이걸 해서 굉장히 마이너스다. 물론 핸디캡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주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종가 보고 그 다음날 결정해도 사실 하루에 등락 20-30% 오는 종목을 저희가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 정도는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박 하고 차장님 있습니다. 멘탈이 탔나요? 뭐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초조한 대로 움직였으면 거의 뭐 스캘퍼 박이죠. 근데 다행히 일단은 두 분이 잘 말려주고 저를 이렇게 다독여주고 하셔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건주임님도 데이 트레이딩 많이 하세요? 사고 팔고 이런 거? 네, 저도 많이 합니다. 오. 과거에 이제 저는 주식 경력이 좀 짧지만
예, 그 전에는 이제 주식,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아니고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하루에도 뭐 200만 원 벌었다가 100만 원 마이너스 되고 막 이런 그 희노애락이 녹아 있는 예, 그런 파생 시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거기에서는 진짜 신의 영역이에요. 그게 단타라는 게 수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업의 그 증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단타를 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루에 5% 뛰기, 3% 뛰기 해서 사수익 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우리가 이제 정석적으로 펀더멘탈 추중하고 계속적으로 뭐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좀 하는 방향도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에게 또 이렇게 주식 공부했어요. 채팅창에도 주식 초보인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라면서 김홍기님께서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좋아요.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담적인 내용에서 궁금한 게 많은데 조금만 더 시간을 써볼게요. FNF 있잖아요, 박 차장님. 네. 제가 주말에 네. 이번에 쉴 때 면세점에 갔거든요. 그럼, 그런데 네. 면세점 곳곳을 돌아다녀도 그 MLB에 그렇게 중국인들이 줄을 팽팽 돌아서 온갖 모자들을 사고 있더라고요. 이걸 진작에 나가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FNF. 제가 다음번에 사게 된다면 비중 좀 크게 실어서 살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맞아요. 아내에게 뭐 뭐, 투자 팁을 얻거나 뭐 뭐 이런다고. 슈퍼에 갔더니 스타킹을 이제 카트마다 담아놨더라. 그래서 여기가 잘 되는구나 해서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스타킹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봤겠죠. 증권 시장에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NC소프트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왔다? 네. 게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컴퓨터도 샀어요. 블레이드 그래서 앤 소울 다나와를 돌리려고. 추천하셨군요. 다나 좀 지난 얘기고 제이진 코스메틱에서 그 마스크팩 이게 좋더라라고 해서 저는 사서 시연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쓰던 마스크팩과 이제 차별화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 FNF도 사실 이제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이게 압도적인 품질의 차이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래시가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생각이 좀. 래시가드요? FNF, MLB 모자. MLB. 집중하십시오, 박 차장님. MLB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해외 나가는데 코트를 사기는 조금 그래요. 비싸기도 하고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코트 사서 갖고 나갔다 갖고 들어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자라는 아이템이 중국이 야구는 아니지만 NBA가 꽤 잘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면 야구 쪽으로도 뭐 한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스커버리가 가격이 잘 다운이 안 됩니다. 저도 패딩 같은 거 한번 이제 사볼까 생각을 해도 가격이 잘 다운 안 돼요. 그거는 자신감이거든요. 보통 면세점 뭐죠? 좀 싸게 파는데 백화점 말고 할인점 가면 보통 40% 이상씩 할인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브랜드 가치가 있구나.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른 이제 의류업체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FNF는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는 실적 개선되는 속도가 더 빠른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요. 40이 넘어가면 눈도 안 보이고 단기 기억력도 떨어져요. 우리 조다 씨 아재 이해해 주세요. 아직 안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만으로 커트라인에 하면요. 걸쳐 계시죠. 만으로 하면 아직 30대 중반 이제 만을 따지면 나이가 드는 거래요. 그죠? 네. 일단 뭐 MLB 얘기하니까 일단 FNF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해 주셨고요. 권주임님. 네. MLB는 안 사봤고 난 모자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배틀그라운드 네. 모바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도 또 재밌다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혹시 권주임님은 그래도 게임을 좀 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배그는 합니다. 배그 하셨어요? 네. 재밌었나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배그 아이디가 뭐세요? 저는 영문으로 해가지고 METS 3090입니다. 그렇구나. 저도 한 3일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는 좀 그런가? 당산동 칼잡인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죽고 이래도 다시 들어가서 또 해보고 재밌다니까. 그래서 해보고 나니까 이게
배틀그라운드 재밌는데 관련주 있나? 그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블루홀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넵튠, 네. 저희 사도 될까요? 너무 늦었나요? 이미 너무 PC 쪽에서 한번 빵 뜬 이후인가? 우선적으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 넵튠은 이제 그 블루홀 지분을 한 2.4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뭐 물론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잠깐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회사 구조가 아직 그 재무 건전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단순 이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고위험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1,800원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저점이 한 9,000원대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를 전환할 만한 그런 그 빅 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일단 배틀그라운드 자체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영향을 미비할 것이다. 만약에 한다면 블루홀을 사면 되죠. 아, 그러네요. 그렇게 OTC 심플했습니다. 시장이 있으니까 블루홀을 사면 되니까 그렇게 좀 투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은요?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의견? 글쎄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관련해서 뭐 카카오도 지금 퍼블리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좀 지난 게 아닌가. 게임이 너무 이제 뒷부분이죠. 배틀그라운드가 흥행한 게 시간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에이. 새로운 게임을 한번 보시는 게 전 괜찮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다음번 게임은 제가 이제 뭐 출시된다 그러면 미리미리 가서 한번 해보고 재밌다 싶으면 빨리 한번 선점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삼화전기는 또 수익을 키웁니다, 여러분. 24% 수익이 됐습니다. 와우, 오늘 10% 이상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이제 두 분과 종목 이야기, 두 남자의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KG케미칼 그리고 테스나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권홍섭 주임님은 부방 해마로푸드 서비스입니다. 궁금하네요. 두 종목 다. 자, 권 주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부방, 전기밥솥 맞죠? 네, 지금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 부방을 보는 이유는 한 방을 노리기 위하여? 그까지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밥솥에 대한 조금 이제 밥솥 외에도 이제 그 쿠쿠전자의 좀 이런 그 렌탈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내수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 수급 움직이고 있다, 이런 그 섹터들이 포착이 돼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쿠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밥솥을 만든 회사고, 그리고 현재 그 상장이 돼 있는데 인적 분할로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얘네가 이제 쿠첸의 지주 회사가 되는데, 부방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시총 규모도 한 1,5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쿠첸보다 조금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방 지주를 갖고 온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 쿠첸에 대한 그 프리미엄 밥솥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있습니다. 현재 뭐 그전에는 이제 IH라는 밥솥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IR이라는 이제 그 뭐 적외선 센서로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밥을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든다는 그러한 그냥 맛있게. 네. 그런 그 분위기 속에 1분기에는 이제 작년 대비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또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밥솥과 관련된 이러한 그 브랜드 제휴를 이제 중국 업체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이제 밥통에서 제일 큰 1위 회사와 지금 회박을 맺어서 이제 그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홈쇼핑에서 팔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냐면 이제 전기 레인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가스 레인지를 사용을 줄이고 전기 레인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기도 그냥 그 전기 레인지가 아니고 이제 그 제품에 맞는 그런 그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기장을 이용한 그러한 그 전기 레인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스 레인지보다는 이런 전기 레인지로 생활 가전을 많이 바꾸는데 추세가 된다고 편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그 이제 렌탈 시장도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현재 이제 쿠쿠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코웨이 다음으로 이제 렌탈 시장을 지금 선nhập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데서도 이제 쿠첸이 이제 제3위 기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렌탈 사업에서 끼어들게 되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회사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안양 이마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이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연매출만 한 1,200억 원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5%, 6% 육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방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3,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부방, 뭐 유아용, 뭐 밥솥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 권주임님은 아직 총각이시고 박 차장님 생각하니까 왠지 박 차장님과 좀 더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인데 유아용의 밥솥 가전 가사일. 글쎄요, 저는 그 부방은 별로 예전에 쿠첸이었나요? 쿠첸? 저희는 쿠쿠가 조금 더 이마트가 있는지 또 처음 알았네요. 이마트가 저도요. 있는지는 처음 알았고 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2세대 중국 관련주 그렇잖아요. 두산인프라 다음에 이제 밥솥 관련주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주 좀 바뀌었는데 그쪽이 조금 조정받고 난 다음부터는 관심권에서 좀 많이 멀어졌었는데 네. 뭐 최근 컨셉은 중국 소비 그리고 낙폭과제 반등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 소비나 렌탈 이런 쪽에 주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주임님 왜 박재영 차장님 얘기할 때 앞을 안 보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니까 마치 박재영 차장님한테 혼나는 느낌인데 두 분은 지금 종목 갖고 동등하게 얘기하시는데 앞을 보라고요? 네, 카메라를 응시해 주세요. 당당하게 그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니까 다음 괜히 종목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 종목 그럼 네. 저희 또 한번 잠시 후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을 가볼까요? KG 케미칼? 네, 나이로 자꾸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분 탓이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다 경험이고 지혜죠. 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KG 케미칼입니다. 이 지주사고요. 부방도 지주사잖아요. 2차 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2차 전기 관련되어 있고 꽤 괜찮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KG 이니시스, KG ETS, 모빌리언스 이런 좋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에너캠이라는 회사를 작년에 또 인수를 했거든요. 자회사들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네. M&A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에너캠 인수하면서요.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너캠이 적자인데요. 1분기까지 적자를 보였는데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니켈을 만듭니다. 황산 니켈, 12,000톤 정도의 캐파의 황산 니켈인데 니켈 하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잘 나가고 있는 이 소재가요. NCM이라고 해서 3원계,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니켈을 조금 함량을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네. 뭐 이건 앞에 제가 LNF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질 거고요. 이 에너캠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본업은 KG 케미칼이잖아요. 화학 쪽. 콘크리트 첨가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료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 첨가제랑 비료 이런 본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가 사업에서 좀 철수를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발을 뗐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KG 케미칼이 올해부터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반사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쟁업체가 그쪽에서 좀 이제 MS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퇴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자회사 KG 이니시스, KG ETS 같은 우량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는요, PG 업체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런데 이 페이먼트 게이트 사업이 줄어들거나 작아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고인 인증서 폐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KG 이니시스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인터넷 결제예요. 인터넷 결제. 인터넷 결제할 때 중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KG 이니시스고요. 모빌리언스는 모바일로 결제할 때 해줍니다. 이런 우량한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작년에 연결로 순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이유는 KG 이니시스 같은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KG 로지스 매각했잖아요. 그게 돈 먹는 하마였는데 그거 매각하면서 올해는 이익성이 좋아질 겁니다. 2차 전지에도 좋아질 거고요. 본업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우량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량한 자회사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그렇게 싼 회사는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이 싼 회사는 아닌데 실적이 돌아 나오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2차 전지가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전고 좀 돌파했거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케미칼 들어봤고요. 건주임님의 종목 곧장 갈까요? 건주임님 KG 케미칼 코멘트 하실래요? 아니면 해마로 푸드 서비스로 곧장 갈까요? KG 케미칼 잠깐 코멘트 하자면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이사 갑니다. 이사 가요? 예, 그 어디로요? 강화문 옆에 아주 멋진 건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럽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데일리 TV가 있죠. 네. 지금 저희 방송에서 다른 타 방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KG 케미칼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현재는 약간 살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임 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아직까지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일단 그럼 얘기 들어봤고요. 저도 네. 정신을 순간 놓을 뻔했어요. 예상치 못한 답에 해마로 푸드 서비스 곧장 들어가 볼까요?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최고 햄버거 브랜드인 맘스터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맛있어요. 굉장히 이제 가격도 네. 저렴하고 그리고 맛도 좀 훌륭한 그런 또 상품도 굉장히 좀 구성도 잘 돼 있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전년비 대비해서 올해 한 5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죠. 뭐 P사라든지 M사, 뭐 B사 이런 업체들은 거의 2자릿수 이상 점포수가 하락하는 반면에 맘스터치는 그 가운데서도 소폭 굉장히 좀 선전을 했다. 소폭 하락하는 그렇게 선전했다 보여지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비 51% 증가한 56억 원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는 그 과거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에는 이제 월드컵도 들어오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물론 이제 치킨과 맥주를 팔진 않지만 이제 치킨 관련돼서는 최성수기에 돌입할 예정이라서 2분기 가장 큰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갑자기 이제 2,940원 그러니까 5월 30날에 이렇게 좀 고가를 잠깐 찍었는데요. 이는 그 평양에다가 맘스터치 평양점을 개설한다는 이제 뜻밖의 그런 조금 정말 뜻밖인데요. 그런 기대감으로도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북한에다가 맘스터치 평양점 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펀더멘탈로 보자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그 영업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고 그리고 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 한번 7, 8월 정도 성수기를 노리고 투자해보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치킨 하면 뭐 차라리 하림, 뭐 마니커, 동읍함 투테이블, 뭐 체리브로 다른 치킨주가 너무나 많은데요. 굳이 맘스터치? 저는 이제 맘스터치 이게 말하자면 스몰캡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괜찮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스몰캡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좀 괜찮아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이 회사 실적,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박 차장님은 어떠세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맘스터치 전 사실 이번 일요일에 먹었었거든요. 저는 아직 이거를 못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먹어보고 좀 평가를 치킨이 싫어. 먹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확장성이 어떨지 지금 뭐 제주에는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의도에 버거킹 없어진 거 아세요? 맞아요.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아쉬운데 원래 이제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추이들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없어지는데 얘들만 굉장히 좋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F&F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F&F도 아웃도어 브랜드 다 철수하는데 자기네 혼자 그걸 독식을 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도요 조금 쉬었어요. 한동안 움직였다가 꽤 이제 쉬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바닥 지지하는지 상단 돌파하는지 그런 네. 것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주촉탐란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야기하는 사이에 민영 씨 부방이 자꾸 올라요. 지금 아까 우리 2%였는데 지금 한 3.89% 뭐 이렇게 4%까지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부방 제보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갑자기 초조해지는데 일단 종목 얘기 계속 듣긴 들어야겠죠? 테스나 가겠습니다. 테스나 뭐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저희. 네, 실적이
좋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실적은 역대 최대치인데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지 주가가 계속 오르네요. 네, 너무 이 잘 회사 가네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 찍으면서요.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인데요. 이 비메모리 산업의 성장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는 부분이요. RF 칩, 지금 뭐 5G 관련돼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야죠. 마그네틱 IC 카드, 우리가 신용카드에 요새 다 마그네틱 카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쪽 이런 쪽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의 특징을 잘 좀 반영을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는데요.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낮으면 이익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30%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요. 실적 한 이때쯤 발표했는데 2만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사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들만 물량을 다 떨려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언제까지 올라갈지 사실 모릅니다. 2분기 실적 나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진짜. 봤을 때 네. 추세가 굉장히 좋고 수급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나왔었는데 저희 시간대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못 사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주인공은 나야 나 테스나 거의 뭐 그런 움직임이에요. 오늘 6% 급등이죠. 자, 저희 포트 얘기 일단 각각의 종목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PD님이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글을 적극 수렴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주셨어요. 자, 일단 포트예요. 배럴이 있어요. 앞서 정수연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저희 살 때 같이 샀다라고 언급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매수 단가도 저랑 같이 똑같이 넣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5% 수익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더 보유하자라고 의견 주시겠죠, 권주임님? 네, 아무래도 만약에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온 종목 중에서 박앵커님이 이제 끌리는 종목이 있다면 교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이니까요. 네, 수확하시죠. 수확을 하죠. 이 네 종목 중에서 뭘 어떻게 포트를 정리하고 오늘 거에 산 종목을 넣어본다면 권주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일단 뭐 가는 종목은 이제 박재영 차장님이 좀 말씀 빌리자면 가는 종목은 잘 가는 건 냅두고 냅두자고요. 그 중에서 덜 오른 배럴을 팔아서 잘 간 것 같은 종목을 한번 포트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럴과 SM을 팔아서 일명 똔똔 전략 어때요, 박 차장님? SM 근데 오를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두 개를 같이 팔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배럴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네. 윗꼬리를 달고 뭐 또 오후에 빠질지 또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 배럴요? 열어달라고. 네.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이 그런 열리면 느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내가 SM 팔기 위해서 배럴도 같이 판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SM이 아닌 것 같으면 SM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여기 좋고 여기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팔고 좋은 건 보유하고. SM만 파는 거 권주임님 오케이? 네, 만약에 오늘 사실 종목이 있다면 그렇게 엑시트 하시고 새롭게 편입하는 그렇다면 SM을 팔고 산다면 뭘 살까요? 집요하죠? 오늘 저희 시간 있어서 저 오늘 네. 끈덕지게 물어볼 거예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부방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부방을 네. 넣어도 무방하다.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쿠쿠홈피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대체 품목으로 이제 부방을 가져왔는데 부방이 이제 쿠쿠전자가 밥솥을 거의 한 64%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2위가 쿠첸입니다. LG는 그 전에 밥솥을 했다가 더 이상 이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굉장히 진입자병이 높은 밥솥 시장이기 때문에
그 밥솥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전기 레인지 그리고 렌탈 시장까지 이제 협업을 한다면 단기간에 뭐 상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그 고점 논란이나 저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1분기에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하락 전환하는 데까지는 조금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눈치채셨겠죠? 제가 오늘 매수할 종목으로는 사실 부방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56주 3,220원에 네, 매수를 걸어둔 상황, 어머나 체결이 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체결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 포트에는 딱 4종목만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SM을 매도 처리하도록 할게요. 39,950원에 매도를 걸어둔 상황이고요. 네, 포트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39,950원에 매도 걸어뒀습니다. 제가 종가 안에 무조건 매도를 해나가도록 하죠. 만약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럴이나 삼화전기, 일진머티리얼즈 수익 더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지금 포트 수익 많이 개선됐으니까요. 흐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부방 무방하겠죠? 괜찮겠죠? 오늘 드립이 네. 라임이 아주 약간 요즘 힙합 음악을 좀 들었어요.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부방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바닥에서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방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SM은 매도하면서 포트에서 뺐어요. 사실 SM 같은 경우는 손실이 10%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조금 버티면서 손실폭은 줄였어요, 그나마. 그리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일단 손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요. 모두 빨간불로 한번 달궈서 포트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앵커의 올백 시간이 조금 생기니까 더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박건우님의 두산인프라코랑 수연님의 삼성전자 상담을 오늘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내일 또 시간을 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주임님, 박재훈 차장님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